오늘은 저희 직원에게 돈 교육을 해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거절, 실망, 낙담이 생겨서 발목 잡힐 때를 말이죠. 당신이 돈을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100만 달러는 우리가 원하는 액수가 아닙니다. 100만 달러는 큰 액수가 아니라 우리를 멍청하게 하는 액수입니다. 이걸 큰 돈이라 생각하는 마인드가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하고 사람을 게으르게 합니다. 10억만 있으면 인생이 끝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34살에 했던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27살에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억이 얼마 동안이나 남아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25년 안에 10억은 바닥이 나죠. 400만 원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그 400만 원에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의료 문제는 포함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무조건 문제가 되겠죠. 모두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매달 400만 원씩 25년 이후에는 당신은 50대가 될 거고 동전 하나 안 남아 있겠죠. 이건 파산입니다. 매달 400만 원은 일주일에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말하죠. 와, 대박, 백만장자야? 절대 아닙니다. 부자는 무슨.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수입이 없으니까 인생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진짜 올해는 8천만 원을 벌어야 해. 이번 달 800만 원, 1000만 원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도 더하면 여기에 25년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인 거죠. 모든 물가가 동결된 가정하의 계산이니까요. 근데 월세 가격, 자동차 리스 금액 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냥 이건 불가능한 사이클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이걸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TV에 나와서 여러분, 사실 백만장자는 중산층들이고 돈에 시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34살에 계산한 결과는 내 인생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10배 세미나 컨셉입니다. 100억이 있다면 수입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해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인생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10억은 부족하고 100억이 당신이 원하는 돈이니까요. 만약 누구든지 연봉으로 4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25년 후에는 백만장자가 될 겁니다. 다 모으면 10억이라고요. 반면에 8천만 원의 연봉으로는 12.5년이 걸리겠죠. 같은 맥락으로 2배를 더 벌어 1억 6천을 벌면 6년 안에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산도 안 하면 목표에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랑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모든 집중이 목표에 있어야 합니다. 목표 금액 말이죠. 명품 시계, 자동차, 여행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겁니다. 67%의 부자들은 조사한 결과 그들의 목표는 물질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차, 보트, 여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돈이 아닌 자식을 걱정하고 싶고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닌 가족과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 그저 절대 걱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이 돈, 이 종이 쪼가리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어디에 이걸 쓰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어요. 모두와 마찬가지로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 일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원하는 만큼 얻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집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올바른 목표를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두 번째, 벌어들인 수입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컨셉입니다. 장담컨대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부자가 될 겁니다. 번 돈을 분산하는데 낼 거 내고 남은 돈이 아니라 전체 번 돈의 40% 금액을 매달 쌓아가는 겁니다. 40%를 저축한다면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40%를 모을까 계산을 해봅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40%를 저축해요. 그건 자신만을 위한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 그대로 두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들한테 먼저 돈을 내라고 하겠죠. 당신이 돈을 다 탕진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세청에 소득의 일부분을 내야 하죠. 약 40% 정도를요. 그럼 국세청에 세금을 40% 내면 자신에게도 40%는 내야 한다고요. 그 다음 남은 20%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당신과 당신 배우자가 함께 말이죠.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고 싶다면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본다면 그 차를 살 돈이 없다는 걸 알겠죠. 그렇기에 제가 35살 때 그 누구도 저를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10억이 있는데도 말이죠. 왜냐면 10억 가지고 달라질 게 없거든요. 10억이 있는데도 신발을 새로 사지 않았어요. 4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한 개의 셔츠를 다를 때까지 입었어요. 그 누구도 제가 백만장자인지 몰랐어요. 좋은 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계산했어요. 국세청에 세금을 40% 꼬박꼬박 냈고 항상 꼬박꼬박 40%를 모았죠. 그러자 든 생각이 한 달에 20%의 금액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 빡빡한 겁니다. 이렇게 모으는 돈은 아껴서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쌓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거니까요. 돈을 아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죠. 빈 공책을 아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공책은 쓰고 적어야지만 쓸모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써야 좋은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은 뭐다? 현금은 쓸모없는 겁니다. 현금은 왕이 아니라 놔두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만약에 이 계좌에 돈을 너무 오래 두면 장담컨대 돈은 사라져요. 여지껏 역사가 말해주죠. 인생을 돌아보면 이 저축 계좌에 돈을 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계산을 해보죠. 정확히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말이죠.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2천만 원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800만 원을 내고 800만 원을 제 계좌에 쌓아두겠네요. 그리고 매달 4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겠죠. 이게 올바른 예산을 짜는 법입니다. 근데 이건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중요한 세 번째는요. 정말 빈털터리가 되도록 투자하는 겁니다. 계좌에 40%씩 모았던 돈을 말이죠. 그 계좌의 돈은 무조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황금알을 못 낳으면 잡아먹는 게 더 낫겠죠. 지금은 황금알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쌓아뒀던 그 돈들을 지속적으로 불려서 투자로 버는 또 다른 수익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3천만 원을 매달 번다고 하면 40%는 쌓아두고 40%는 세금을 내고 6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쌓아두는 겁니다. 일단은 매달 40%씩 모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투자할 종목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종목은 확신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워렌 버핏의 룰, 돈을 잃지 마라. 그러니 투자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은행에 적금은 필요 없어요. 결국 본전도 못 찾을 거니까요. 은행은 당신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은행 금리로 돈을 2배 불리는 데는 8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직 이 방법을 해보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에서 나오는 또 다른 수입들이 최종적인 목표로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넘어서는 겁니다. 매달 버는 월급 말이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내 월급보다 더 벌지를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타겟. 목표가 뭡니까? 경제적 자유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선 100억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보다 낮게 세우지 마세요. 두 번째, 40%의 월급을 쌓는 거죠. 그 40%의 돈들이 시드머니가 되도록 말이죠. 초반에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굶주릴 거니까요. 세 번째, 쌓아둔 돈으로도 빈털터리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곤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투자한 돈은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도움을 달라고 했지만 이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두 손 두 발 들고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제 계획들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빈털터리니까. 저는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요. 다른 투자를 위해서 말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돈을 써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쌓아뒀다가 투자할 곳을 찾으라 이겁니다. 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말이에요. 세 번째에서 말한 돈을 잃지 마라처럼 자동차 같은 건 사지 말고 빌리세요. 집 사지 말고 빌리세요. 사지 말고 그 돈을 먼저 쌓아서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은 후 잠깐 옮겨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오고 시간이 지나며 5년, 7년,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봐도 황금알을 계속 낳고 있을 겁니다. 안전한 자산이고 매달 투자 이익도 나오니까요. 점점 더 투자를 늘려서 이익을 늘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 후 출근하는 직장에서는 여유가 있겠죠. 당신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버니까요. 그래도 빈털터리처럼 행동하고 계속 불려나가면 됩니다. 그 반복되는 굴레에서 언제 벗어나냐고요?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요.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